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지역 현직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구는 12명의 예비 후보가 나오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부산 지역 유권자 10명 중 9명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또 부산 지역 국회의원을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46.6%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1분기 제조업과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경기 전망 지수는 83포인트로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은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장 다시마가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 일본 수출에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장부는 기장 다시마의 자연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기계식 건조 시설을 도입하며 상품의 질도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지역 현직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구는 벌써 12명의 예비 후보가 나오는 등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을 3달 앞두고 부산 지역 현직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18명의 국회의원 중 무려 5명이나 되는데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부산의 11명의 한국당 의원 중 절반 수준입니다. 중진 의원인 6선의 중구 영도구 김무성 의원에서부터 4선의 남구갑 김정훈 의원, 3선의 금정구 김세연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제 선의 북구 강서을 김도읍 의원, 기장군의 초선 윤상직 의원까지 불출마 대열에 나섰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5곳의 지역구는 민주당 계열의 후보자가 단 한 명도 당선된 적이 없는 한국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은 후보들이 똑같은 출발선상에 선 만큼 일부 선거구는 벌써부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15일 기준 무려 12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고 남구 갑의 경우 6명의 예비 후보 중 자유한국당 후보가 5명이나 됩니다. 무주공산이 된 현역 의원의 불출마 지역구는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일부 교복 입은 유권자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 교육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교실의 정치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부산교육청은 3월 이전에 선거 교육을 위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오는 4월 15일 총선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그러니까 고3 재학생 일부도 포함됩니다. 부산 지역엔 8,037명의 학생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치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친구들과 활발하게 좀 논의를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교육과정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 또 각 시도교육청과 선관위에선 학교 내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 조항을 보완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의 투표인 만큼 다양한 계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에 선관위 직원이 직접 찾아가 선거 교육에 나섭니다.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 기준을 마련해 선관위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실 내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이 기재된 포스터나 현수막 등을 붙이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교실 안의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 연설하는 형태의 선거 집회도 불가능합니다. 교사 등 교육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할 경우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입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학교 교실에 방문해 선거 활동을 하는 건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부산교육청에선 학교에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총선에 나선 분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분 아닙니까? 학교 현장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좀 자율적으로 좀 자제할 줄 알고, 또 어떻게 보면 후보자 간에 좀 합의를 통해서 우리 특히 부산에서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이 시작돼야 하는 만큼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사 학습 자료 개발과 선거법 위반 사례집 제작 등 성관위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1분기 제조업과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경기 전망 지수는 83포인트로 전분기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도 지난해 4분기보다 4포인트 떨어진 82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47로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의 기준점이 100을 넘어선 분야는 조선기자재와 섬유제품 등 2개 분야로 각각 105와 12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항만 공기업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창사 16주년을 맞았습니다. 항만공사는 출범 당시 1,000만 개이던 물동량은 2017년 2,0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세계 6위의 항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한적 물동량은 지난해 1,157만 개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의 환적 중심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새로운 도전 목표를 갖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공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0년 우리 부산항 물동량 목표는 2,260만 TU로 설정이 됐습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은 항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만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과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노사 문화대상 등 정부와 공인기관으로부터 10여 개의 수상과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장 다시마가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 일본 수출에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수출은 그동안 건조 부지 부족 등으로 자연 건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기계식 건조 시설을 도입하며 상품의 질이 향상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기장 다시마는 지난 연말 일본에 21톤을 수출해 2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기장군은 이를 계기로 기장미역의 품질 향상과 함께 수출길 향상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부산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 온도인 100도에 한창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1월 말까지 목표 온도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송상현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달 가까이 모인 사랑의 온도는 67.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5억 9천만 원.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억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는 마음은 여유가 있으면 돕고 싶는데 다들 어려우니까 좀 멈추리는 것 같아요. 그나마 개인의 기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후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치고는 춥지 않은 날씨 영향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안 좋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안타깝게도 기부금이더라고요.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 금액은 127억 원. 지난해 126억 원보다 1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역시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하루를 남겨두고 독지가 등의 후원이 잇따르면서 극적으로 목표 온도를 채운 바 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 분부터 그다음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한 기부, 그다음에 십시일반해서 들어오는 개인 성금들이 모여져서 기적같이 126억 6,300만 원이라는. 네. 날씨가 추워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남을 돕는 이웃사랑은 커진다는 속설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100도의 목표 온도까지 약 30도가량이 남았습니다. 이 목표 온도가 채워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해운대구 의회가 주최하고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문화복합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해운대 청소년참여위원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직접 정책을 발제하고 해운대구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100여 명이 함께하는 오픈 채팅을 통한 공론의 자리와 객석과의 소통의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첫 번째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계층별 공론화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청소년이 해운대에 6만 9천 명이거든요. 17%를 차지해요. 그럼 이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을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공론을 시켜서 그리고 많은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풀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장소방서가 다음 달 문을 여는 이케아 동부산점을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장소방서는 대형 판매시설 수에 따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전에 비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등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구청이 마련한 노인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200여 명의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동 특성을 보시면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시죠. 그래서 자기 하시는 대로 좀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바로 그런 보행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탔을 때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행동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에는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의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73명에서 2017년 77명까지 늘었다 다음해 45명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55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가장 노인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은 부전시장, 그리고 수구영구에서는 이곳 팔도시장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주의 표시나 안전시설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산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를 시행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후 보행 환경 개선에도 나섰지만 노인을 위한 후속 정책은 눈에 띄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식이법 통과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 등이 쏟아지는 데 비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한 65개 있는 그 노인 보호구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똑같은 이제 법규 위반의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거의 단속도 전무한 실정이고 그리고 지정된 구역도 작은 게 사실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보행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물론 현장 점검을 통한 보행 환경 개선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16일 오전 9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구선 아들목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진로를 변경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 12월 말 기준 139만 5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자료를 보면 부산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보다 1.76% 늘었습니다. 승용차가 115만 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18만 대, 승합차 4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부산에 모두 3만 2천여 대가 있는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순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부산 지역 기업들은 평균 3.8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영자 총협회가 지역 기업 119곳을 대상으로 설 연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 휴무일수는 평균 3.8일로 전년보다 1.2일 줄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2일, 중소기업 3.7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3.9일, 비제조업은 3.6일이었습니다. 또 전체의 65%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소방서가 영도구 남항시장 일원에 야간에도 잘 보이는 소화기함 10개를 설치했습니다. 노후 건물이 밀집한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밤에 잘 보이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졌던 소화기함에 야광 스티커를 붙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지역 사회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가 적발됐습니다. 부산 진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통장에서 37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빼돌린 공금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오후 2시 일자리 위원회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3시 설명절 구청장 전통시장 방문 상인 경유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저녁 7시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1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17일 금요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 2도, 낮 최고기온 10도 보이겠고요. 여전히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에서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소폭 상승한 부산은 당분간 큰 추위 없을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